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진짜 미국 이방인 엄여사입니다. 제가 오늘 텔미텔미를 통해서는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뭘까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믿는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아마 자존감일 텐데요. 그러면 어떤 때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실패와 좌절을 많이 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그럴 때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실패에도 자존감이 높게 살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며 살까요? 제가 그 정답을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찾게 됐는데요. 아이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법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육아서와 또는 육아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많이 줘라. 그러면 성공하는 아이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건 비단 아이들에게만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좋은 역사가 아니에요. 저한테 약간 흑역사예요. 가족과도 떨어져서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프리랜서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정규직에 대한 되게 목마름이 아주 심했어요. 나는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떨어지고 그럴수록 내가 맨날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뭐가 있지? 내가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만 되게 많이 하던 때였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면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게임을 만드는 친구였어요. 나름 업계에서 잘한다고 해서 스카우트제도 있고 진짜 억대 연봉도 제안받고 이랬던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도 노력하는데 나는 안 되지? 또 심지어 보통은 주변 사람들한테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촌의 아는 친구의 친구가 뭐가 됐다 그래도 저는 그게 질투가 나고 그게 화가 나고 나는 왜 안 되고 쟤는 되지? 하면서 저를 계속 끊임없이 매일같이 비교하고 나는 왜 안 되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삶에 재미가 없고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러던 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도전한 게 라틴 댄스 배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문화센터,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2번, 한 50분씩 하는 라틴 댄스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목표는 이걸로 통해서 살을 빼서 뭘 해보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미래의 목표를 위한 뭘 달성,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일주일에 2번 가서 운동 겸 또 기분 전환 겸 그렇게 해보자. 한 3개월만 해보자. 그런 되게 작은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자, 처음에 모든 운동, 모든 댄스가 다 그렇듯이 라틴 댄스도 처음 배울 땐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잘하게 되면 멋진 동작도 할 수 있고 멋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기본적인 동작, 발 이렇게 스텝 밟기가 거의 답니다. 재미가 없죠. 그래도 3개월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빠지지 않고 친구들하고의 약속도 그날은 가능한 안 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더라도 가능한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은 하고 꼭 그렇게 3개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일 뒤에서 하다가 한 단계 앞으로 오고 한 단계 앞으로 오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원래 제일 뒷자리 서요. 그럼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앞으로 가게 되고 좀 앞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씩 제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6개월을 다녀보자. 좀 더 다니니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을 보조하는 제일 앞자리에도 한 번씩 서게 되고, 그럼 조금만 더 다녀볼까? 6개월을 더 다니니까 연말에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연말 행사에서 공연도 하게 되고, 심지어 메인 무대에도 서보게 되고, 가운데 또는 야외 무대에서 공연할 때 공연도 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저한테 있었어요. 자, 저의 삶의 그 목표와는 어떤 제 목표의 길,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댄스, 이거 배우기가 조금씩 성과를 이루고 제가 조금씩 목표했던 게 나름 달성,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달성이 되니까 제 삶에 활력이 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좀 뭔가 하는데, 나 좀 뭐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것도 전신을 그렇게 한없이 50분 동안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거울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제 모습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순간들이 오고 그 순간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얻는 성과, 그 마음의 기쁨이 제 삶의 질을 좀 다르게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고 이제 아주 갓난 아이 때까지 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인생에서 한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날 딱 돌아서 보니까 엄마는 있는데 여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없는 거예요. 제 닉네임이 엄여사입니다. 제 닉네임의 엄여사, 저는 성이 엄씨가 아니거든요. 이 엄여사의 엄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여사의 여사는 미세스가 아니고 여자는 여는 여자, 그리고 사는 사이, 엄마와 여자 사이, 그 사이에서 모든 걸 성공하고 잡고 싶은 제 마음을 담은 제 닉네임이에요. 엄여사.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서 내가 또 다시 이뤄보고 싶은데 내가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어디 가서 뭐 청소일을 하는 거나 또 뭐 그 서빙을 하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멋진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회계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은 뭐 변호사 공부를 해볼까? 뭐 이렇게 전문직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볼까? 진짜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20대 이렇게 젊을 때도 안 되던 게 갑자기 이렇게 나이 먹어서 공부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목표를 자꾸 높게만 세우니까 정말 제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만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유튜브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이들의 영상이 하도 많아지는데 다시 볼 기회가 없고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저장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보자. 이런 되게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 부분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목표가 달라져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 제 삶의 활력,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2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소소하고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성공의 목표, 그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오늘부터 내가 1kg씩 뛰겠어. 내가 오늘부터 밥을 한 끼, 뭐 2끼 굶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아파트 단지, 아니, 내 아파트, 그 동만 한 바퀴 돌겠어. 아니면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그냥 1개, 2개, 3개? 이 정도 하겠어. 그 정도로 작은 목표. 저녁밥을 아예 굶겠어가 아니라 밥 한 숟가락을 덜 먹겠어. 이 정도의 목표? 또는 뭐 취업을 위해서 뭐 거창하게 토익 900점 맞겠어. 이런 목표가 아니라 오늘부터 단어 1개를 외우겠어. 영어 단어 1개라도 확실하게 외우겠어. 그런데요, 영어 단어 1개도 1년이 되면 365개의 단어가 됩니다. 작지만 확실한 성공.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소소하면서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목표, 그 목표를 잡아서 조금씩 성공의 기회를 가져보시는 겁니다. 조그만 거지만 성공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을 도전하고 그 다음을 도전할 수 있거든요. 가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울을 보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라는 그런 어떤 조언도 있어요. 이 방법도 좋아요. 내 자신을 또 약간은 세뇌시키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런데요. 그것보다 소소하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성공들을 이뤄가면 이게 내 머릿속으로 세뇌돼서 나는 잘할 수 있을가 아니라 난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진짜 뭔가 해내는데 이런 걸 몸으로 느끼고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익숙해져요.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거든.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공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제 경험에 의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또 나눠주세요. 제가 Listen to me라고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짓지 않고 Tell me라고 지은 이유는 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Tell me.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오늘 재밌게 들으셨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저는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조만간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미국에 사는 진짜 미국 이방인 엄여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